네, 저는 이번 하반기에 전력 공기업의 기계직으로 입사한 전 땡땡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기계직으로서 일반 기계기사를 취득하였고 또 토익은 905점, 토익 스피킹은 160점, 그리고 컴활과 한국사 1급이 각각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인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턴을 지방 공기업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한 달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면서 회사 생활이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기계직이지만 통업부에 배치가 되어서 직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제가 필기 공부를 하다 보면 사고가 조금 편협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직장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생활은 이렇고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를 하다가 내가 너무 좀 사고가 좁아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럴 때는 인턴을 꼭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턴 선택 기준은 일단 저는 필기 공부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인턴을 길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마침 한 달짜리 체험형 인턴이 올라와서 지원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기 싫은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큰 대기업이나 그런 회사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계직이라서 대기업이나 그런 공고가 많이 올라오지만 저는 제 목표 기업이 뚜렷하게 있었고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공기업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루의 루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6시 30분쯤에 기상을 해서 운동을 꼭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은 필기 공부가 중요한데 앉아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꼭 하루에 30-40분은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독서실에 한 10시쯤에 9시나 10시쯤에 가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또 오후 4시쯤 또 몸이 좀 뻐근해질 때 다시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운동을 더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와 운동을 적절하게 섞으면서 필기 공부를 했고 하루에 평소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했는데 제가 목표한 기업의 필기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로 늘려서 막판 스퍼트를 내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한 기업이 명확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을 떠나기 싫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다른 자소서를 쓸 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버겁다고 느꼈고 또 전공도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족할 만한 직장에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제대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상반기에는 한 5곳 정도, 하반기에도 한 4-5곳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NCS는 제가 많이 고민을 하던 그런 파트였는데요. 우선 제가 올 2월부터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6개월 정도 NCS 스터디를 주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스터디를 시작하면 좀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웜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스터디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6개월 정도는 NCS와 조금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하고 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NCS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고민을 했고 저는 우선적으로 모듈형 암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식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백지 암기를 했습니다. 모듈형은 사실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암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지를 펼쳐서 목차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다 적는 그런 연습이 될 때까지 또 중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파트 정도는 그런 식으로 암기를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니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또 내가 피셋형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고민했을 때 수리 부분에서 자료 해석을 하는 거나 자원 관리에서 문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강의 도움을 받았고, 신원의 피셋 강의 같은 좀 유명한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었고, 또 계속 주 위에 스터디를 하면서 팀원들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습니다. 또 스터디를 주 2회 하다 보면 봉투 모의고사 문제지가 항상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항상 집에 가서 다시 풀었습니다. 다시 풀고 난 후에는 다시 이거는 꼭 풀어야겠다 하는 문제는 다 하나씩 째서 다시 스프링으로 끼워서 그것을 한 두세 번 정도 또 반복해서 또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NCS 점수가 확 올랐고, 그렇게 해서 저는 NCS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NC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찍은 문제의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다음 문제를 넘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꼼꼼한 그런 성격 때문에 이것을 깨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NCS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을 좀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계 직렬은 사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공 범위가 저는 매우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공부하면 뒤에 것을 까먹고 이런 사태가 자꾸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반 기계기사 5개년을 하나씩 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이 뭔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말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씩 문제를 체크하면서 넘겼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순간 되니 어느 정도가 되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도 이 개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기계기사는 사실 5개년을 한 2회독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기업 전공 필기는 기사와는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계기사 문제를 회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문제나 기계의 진리, 유명한 기계의 진리 시리즈 같은 문제를 한 3회독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지에 관련된 개념이 뭔지를 하나씩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로 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회독수가 조금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대신 그 문제 하나하나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공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기계재료 파트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해도 이해지만 암기가 대부분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익혔는데 일단 손으로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손으로 쓰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아이패드로 치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 텍스트 파일이 남게 되는데 이 텍스트 파일을 폰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음성 파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나 또 독서실 이동할 때, 뭐 스터디를 하러 갈 때 등등 그 짜투리 시간에 그런 음성 파일을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세뇌시키는 느낌으로 계속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암기한 것이 좋았던 이유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저절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목차가 싹 생각이 나고 또 그런 머릿속에서 그려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재료 파트에서 이렇게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문제를 풀 때마다 추가되는 부분 수정을 해서 또 음성 파일을 또 새로 만들어서 또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실 필기를 뚫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가서 연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모든 취준생들이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 1회 면접 스터디를 계속 나갔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나가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면접 스터디도 나가는 것이 좀 두려웠지만 그렇게 주 1회 정도 계속 말을 하다 보니 그런 긴장을 푸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고, 또 실제 면접이 잡히고 나서 준비할 때는 경험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를 할 때 나열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경험에서 뭘 얻었는지를 1, 2, 3, 4로 다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 경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을 이런 역량에 연결시키면 되겠다를 키워드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4가지의 역량을 도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또 하면서 또 사람들과 같이 면접을 준비한 사람들과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또 지금 카페 대표님에게도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등등을 제가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체크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면접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깼어야 됐는데, 저는 저의 강점이 좀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면접에 연결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도 예를 들어 자기소개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연습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톤을 높여서 계속 저의 장점을 세뇌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면접 스터디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 진짜 내 것처럼 되었고, 실제로 저의 강점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녹아들어서 면접할 때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록 저는 첫 정규직 면접이었지만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갑자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 그런 두려움, 또 불안함, 그런 것들이 이길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이 취준을 한다라고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언제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사실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계획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조금 긍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멘탈 관리도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면접을 할 때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